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그 개표상표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전부 입력을 해서, 이거 뭐 비례대표까지 하면 한 4만 장이 넘는데, 그 시간을 전부 입력을 해서 수개표 속도보다 기계로 한 개표기가 절대 빠르지 않다 하는 내용을 뭐 작업을 하느라고 그렇고요. 그 작업은 전체가 다 끝나봐야 뭔가 한 줄의 그 결론이 나올 것 같고 해서 뜸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인천시의회에서 주관하는 그 세미나라고 알고 있는데, 예정은 10월 22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제자로 좀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지금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원고로도 작성했고, 또 태어나서 그런 세미나라고 하는데 발제자로 가는 건 또 처음이라 낯설기도 하고, 또 시간도 제한이 돼 있고 하니까 그 리허설 할 겸 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그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작업한 거에 총 뭐 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이니까 리허설 할 겸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형식을 그렇다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시골 촌부라고 합니다. 뭐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 통해서 시골 촌부란 사람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을 텐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자리에 제가 얼굴을 가리고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얼굴까지는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별거 없죠? 다 똑같습니다. 뭐 굳이 이름까지는 제가 시골에서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큰 게임, 큰 싸움에 직접 나서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나설 여유가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한은 하여간 저런 저 개딸들이라든지 뭔가 좀 지저분한 세력들로부터 뭔가 방해를 받을 것 같아는,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뭐 감출 수 있는 한 하여간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요청을 받은 주제는 개표기 조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쨌든 개표기 조작이 있었다는 거를 그냥 지금까지는 심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개표기하고 또 수개표한 거에서 득표율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직접 입력하고 분석해 본 입장에서 자료를 좀 준비해 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수개표 결과에 남겨진 개표기 조작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AI 시대의 허상, 증거는 아날로그 자료에 있다. 그러니까 AI 시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영상이든 뭐 텍스트든 모든 데이터가 이 디지털화 돼서 뭔가 모아지고, 그걸 크게 모으면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런 그 AI라고 하는 게 태어나는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사전 득표율, 당일 득표율 차이 같은 경우도 선관위에서 그치들이 입력해서 넣은 그 숫자만에 우리가 매몰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화되지 않은 거죠. 지금 개표 상황표로 하는 거는. 개표 상황표로 하는 게 이런 문서 형태로 그 선관위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갖고 있는 자료. 이게 결국 이 안에 그 개표기하고 수개표의 득표율 차이가 있다. 그걸로 봐서는 분명히 개표기의 조작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증명해낸 겁니다. 이제 제 뭐 집계나 분석한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게, 개표기를 사용했으면 개표기를 사용한 거지 거기에 무슨 수개표 한 게 있냐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절차가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그런데, 보세요. 이
이재명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가 붙었던 이 계양 이동, 계양구의 계양 이동 6투표소 당일 투표의 개표 상황표인 겁니다. 이거는 1604장이라는 표를 이제 개함을 해서 쭉 간추린 다음에 개표기에다 놓고 일단 돌립니다. 개표기에다 놓고 일단 돌리면 이 1500표는 이제 정상적으로 1번, 2번, 3번 후보로 분류가 돼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뭐 칸에 걸쳐 있던지 희미하던지 뭐 안 찍혔다든지 해서 뭔가 기계가 분류하기 애매한 표를 사람이 직접 분류하셔. 그러고 이거를 심사집계부로 넘기면 이 심사집계부에서 이 104표는 직접 사람이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분류를 해서 1번, 2번, 3번 분류되고 그러고도 분류가 안 되는 게 이제 비로소 무효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결국에는 요 표는 개표기에서 분류한 거, 그죠? 요 표는 사람이 분류한 거, 그거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이게 당일 걸 지역구별로 다 합치고 또 관내 관에도 다 합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구의 표 수가 나오면 그 수를 뭐 환산을 할 필요도 없이 하여간 수개표에서 나온 그 숫자를 가지고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누가 이겼다 졌다. 그리고 그것도 당일하고 관내하고 관외가 또 나눠지거든요. 이게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게 관외는 시군구별로 또 관내는 읍면동별로 당일은 각 투표소별로 다 집계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쭉 다 합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에 요 숫자 합계가 나오고 관내 합계가 나오고 관외의 합계 그 세 가지에서 각각 또 개표기의 득표율, 수개표의 득표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표 상황표가 어떻게 생긴 거고 어떻게 작성됐고 이게 어떻게 구성됐다 하는 것만 아시면 이걸 그냥 저는 단순히 합산을 해서 그 득표율을 어떤 거를 적용했을 때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이라면 뭐 이게 이것도 대수요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정상적으로 치러진 선거라고 하면 개표가 됐다고 하면 당일하고 사전하고 득표율이 비슷해야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이게 달랐으니까 문제였던 거고 그러면 개표기하고 수개표도 비슷했던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통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누가 일부러 희미하게 찍거나 일부러 그러지 않은 이상은 정상적이라면 거기서 나온 분류가 됐건 사람이 했건 기계가 됐건 그거 득표율도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어떤 숫자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그거를 전부 비교해 보면은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고 가죠. 이번에 총선이니까 의석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 수개표 득표율 적용 시 의석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이렇게 수개표 숫자하고 당일 숫자하고를 따로 다 합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내 관내 당일을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저 사전선거 부풀린 것까지가 일단 포함된 거예요. 그 포함된 그 표를 수개표한 숫자를 다 합산해보고 또 개표기에서 나온 숫자를 다 합산해서 1번, 2번, 3번 그 후보별로 득표율을 계산해보면 지금까지는 그걸 다 합친 걸로 해서 선관위에서는 국민의힘 89 그러니까 미추홀 의원이 제어가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송 중이라서 못 내놓겠다고 그래서 못 받았는데 아무튼 그걸 빼고 나면 89대 161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개표기 부분은 빼고 수개표한 숫자만을 가지고 득표율을 정해보면 전국에 국힘당이 163, 더불어민주당이 89석이 나옵니다. 거의 딱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 넌 그걸 뭘 근거로 그걸 주장을 하냐?
저는 지금 전국에서 보면 2911만 8천 표 중에 전체 1번, 2번, 3번 그러니까 후보별로 유효하게 득표한 그 수 중에 2.46%가 수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수개표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2.46%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보통 그 여론조사 할 때 보면 이번에 선관위에서 선거 끝나고 뭐 선거가 잘 됐느니 어쨌니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니 많이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 그 유권자 의식을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4,400명의 선거인 수를 의식을 조사하는데 올랑 1,639명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걸 뭐 그 결과라고 내놓고 앉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2.46%면은 거의 몇 배입니까? 700배 아닙니까? 700배? 37에 21. 예? 그래서 그걸 이 2.46%라고 하는 게 전체 2,900만 명 중에 이렇게 샘플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설명이 간명한 겁니다. 거기에 뭐 누가 일부러 특별히 우파 쪽에 있는 사람이 기계 엿먹이려고 도장을 일부러 뭐 희미하거나 그렇게 찍을 리도 없었을 거고요. 이런 결과를 제가 발표했을 때 선관위 측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까 제가 좀 궁리를 했던 게 뭐냐면, 이 우파 쪽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전증이 있어서 애매하게 찍거나 한 수가 많이 나왔다. 말 되죠? 근데 호남 지역에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주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1번, 2번 당선자 차점자를 뺀 나머지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득표한 거를 기계에서의 득표율하고 수개표 득표율을 비교해보면 군수 후보들은 또 정규 분포가 나타나요.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163대 89 요렇게만 해도 그나마 굉장히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관내 당일 전체를 통틀어서 수개표한 득표를 적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개표기 조작을 한 표 안에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표를 넣었다고 하는 그 표까지가 이미 투입된 거를 개표기 조작을 해서 됐으니까, 그러면 그 표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표가 더해지지 않고 순수하게 사람들이 직접 투표한 표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어떤 수를 보면 알까요? 그러니까 결국 관내 득표율도 뭔가 조작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면 관내 관외를 빼고 당일 투표, 각 투표소에 있었던 당일 투표에서 수개표한 숫자, 그것만을 끄집어내서 계산을 해보면 그 표가 대략 38만 표 정도 되는데요. 그 표만을 가지고 의석을 정했다 그러면 민주당 30석 돼요. 진짜 호남 자민련 되는 거라니까요. 호남 28석 말고 부천시 합 서머시기하고 제주시을 김한규 후보인가 그 2명 빼고 나면 나머지 28명 다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대수의 법칙으로 얘기했던 사전선거와 당일 투표의 괴리도 없고 또 개표기 조작도 없었다. 그러면 요 당일에 투표한 표 중에 수개표한 표, 그 40만 표라고 하는 거, 38만 표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그나마 좀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선물로 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만 정확하게 아신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민의는 이렇다. 좀 30대 222는 저도 좀 부담스러울 정도의 숫자지만 하여간 숫자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뭘 평론가도 아니고
그냥 데이터 입력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30대 120, 222가 조작이 전혀 없다고 하는 숫자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누가, 이거는 뭐 답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호남하고 제주, 부천, 두석이라니까 설명이 된 거고, 이 89석은 도대체 그러면 뭐냐? 예? 바뀌게 되는 70 몇 석이죠? 개표기 조작으로 바뀌게 되는 74석은 누가 해당이 되느냐 하는 거는 제 채널에 들어가 보면 제가 각 지역구를 입력할 때마다 그 영상으로 만들어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썸네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조작 어느 정도로 조작이 됐으면 저런 결과가 나오느냐. 예? 그러면 처음에 89대 163 설명드렸던 개표기하고 수개표 득표율차라고 하는 거는요, 민주당의 개표기 득표율하고 민주당의 수개표 득표율을 뺀 게 서울은 4.9, 경기 인천은 6.2. 그러니까 개표기에서 민주당은 4.9%를 더 얻었고 국힘당은 4.7%를 마이너스 더 적다는 얘기예요. 개표기에서의 득표율이. 예? 아, 이거 잘못 표시했구만요. 수개표 빼기, 개표기 빼기 수개표가 맞구나. 민주당은 개표기가 이만큼을 더 받았고 국힘당은 개표기에서 이만큼을 덜 받았고, 전국 권역으로 다 그래요. 호남만 빼고 나면. 예?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를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를 이렇게 대상으로 한 거고, 그러면 그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로는 얼마나 조작이 됐느냐? 예? 그러면 그거는 사전하고 당일 그 득표율 차를, 그러니까 요거를 개표기 조작을 했다고 하는 숫자를 빼고, 예? 뺀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전하고 당일 득표율 차만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런 차이가 또 나는 거예요. 민주당은 사전 투표율이 전국적으로 12.8%가 높고 국힘당은 12.8%가 낮고, 이 폭은 오히려 대부분 비슷하죠.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예? 그냥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직접 득표 수를 가지고 다시 개표기 사전 득표율이랑 수개표 당일 득표율이랑, 그러니까 관내 투표지 중에 개표기를 통과한 그 득표율하고 또 당일 투표한 수 중에 수개표한 그 득표율을 빼서 계산을 해보면 전국으로 하면 17.6%가 민주당은 유리하고 국힘당은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한번 쭉 보시죠. 호남은 뭐 그나마 지금 개표기 조작은 거의 없었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여기도 있었습니다. 한 3% 정도. 그러니까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약하게 이루어진 호남을 제외하고 나면 다음은 이제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이 15.2%가 이제 총 조작이 됐다고 하면, 나머지 호남하고 대구 경북을 빼고 나면 다 거의 20%입니다. 20, 19.8, 19.3, 19, 20, 20, 20, 20. 그러니까 TK하고 호남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20%가 뭔가 짜맞춘 것처럼 쫙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조작하는 순서가 뭐냐면, 자, 먼저 이 사전 당일 득표율 차가, 이거는 제가 조작값 만들어내면서도 얘기했고, 공병호 박사님이나 뭐 여러분들이 추측했던 것처럼 몇 표 중에 몇 표를 넣었다. 뭐 공 박사님 같으면 25%. 그래서 사전 선거인수를 조작하는 거는 뭉텅이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사전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 숫자에 비례해서 일정 숫자를 넣었다는 게 전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사전 득표수 조작이 많이 됐고, 사전 선거에 적게 참여한 사람들은 적게 되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사전 당일 득표율 차가 뭔가 차이가 나면 그거를 개표 당일날 뭔가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이 20%의 밑에가 되도록. 서울 보세요. 사전 당일에서는 17대 17이었는데 서울에서는 개표기 조작한 거에서는 5% 안 되게 나타나잖아요. 상대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 보세요. 부산, 울산, 경남은 여기가 사전 투표율이 낮았는지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작이 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9.3% 개표기 조작률이 더 높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영향을 합치게 되면 20, 20, 20이 거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여기는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얘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4년, 5년 동안 사전 득표율하고 단일 득표율 차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걸 뭔가 희석시키기 위해서 당일 득표율 조작을 더 많이 했습니다. 당일표 중에 개표기 조작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개표기 조작을 없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해오던 당일하고 사전 득표율 차이는 그만큼 좀 줄은 것처럼 아마 이번에 나왔을 겁니다.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조작됐다고 하는 숫자를 지역 번역별로 나눠보면요. 이 당일 수개표 득표율하고 개표기, 사전 투표 산수 중에 개표기로 분류한 숫자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제가 뭐 수학적인 이런 전문적인 스킬이 없어서 그냥 러프하게 히스토그램으로 표시했는데, 전국이 이렇습니다. 거의 쌍봉이 나타나죠. 호남을 빼고 나면 아예 중간에 12%에서 마이너스 12%는 아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는 완벽하게 쌍봉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이렇게 걸쳤던 요 표가 결국에는 호남,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 쪼그라뜨려서 넣으면 요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군소 후보라고 하는 거는 1번, 2번 외에 나머지 사람들의 득표율을 개표기를 사용한 사전투표수하고 사람이 직접 수개표한 당일 득표율로 계산해보면 군소 후보들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국무표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호남이나 군소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개표기 조작이 있었다.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도 있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총 조작 규모는 저렇게 해서 나온 게, 그러면 전체 수 중에는 몇 표나 그러면 넣거나 빼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바꾸거나 했겠냐. 22대 총선에서 보면 개표기 조작으로는 한 390만 표, 393만 표, 또 선거인수 부풀려지는, 이건 310만 표를 더 만들어서 민주당 표에 넣어줬다고 하는 의심받는 숫자가 313만 표. 그럼 이 393만 표가 왜 393만 표나, 요거는 국힘당에서 빼서 민주당에서 넣어줬다는 걸 전제로 하면 뭐 대략 190만 표, 195만 표 정도가 국힘당 걸 빼고 민주당으로 넣게 되면 영향을 받은 숫자는 하여간 393만 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영향을 받은 숫자는 706만 표. 예? 그럼 20대, 바로 2년 전에 치러졌던 20대 대선에서는 536만 표. 예? 18대 대선도 뭐 인터넷에 옛날에 김호준이가 막 난리쳐 더플랜 만들면서 했던 개표상황표가 많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대략 한 170개 정도 개표상황표를 해봤더니 거기도 개표기 조작이 14.45%. 이때는 그 사전선거가 없었던 때니까요. 보시면 계속 조작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제가 그 신장 이동, 하남시 신장 이동 예에서 좀 해서 많이 좀 시간을 들였던 내용인데, 요거는 개표기 조작하고는 상관없이 오히려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확정 선거인수보다 관내하고 당일만 합친 선거인수가 더 많은 지역인 거예요. 요거는 쟤들이 관내
사전 선거 인수를 집계를 주소지로 하는 게 아니고 투표한 장소에 그 행정구역에다가 집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건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선관위에서 해명 나왔던 것 중에요. 이게 이제 상업지역이고 해서 직장인들이 많이 출근하는 지역이라서, 이런 지역이. 그래서, 이제 관내 사전 투표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계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1차별로 해보니까, 직장이면은 근무하는 날 많이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요 5개, 많다고 제가 대표적으로 해놓은 요 5개 지역이 하나같이 1일차, 그러니까 금요일날 투표수가, 관내 투표수가 토요일날 투표수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와서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역대 선거에서 보면은요, 제가 2012년부터 24년까지 그 총선 대선을 다 해봤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요렇게 그 확정 선거인수보다 오버되는 게. 요 내용은 뭐 시간이 없고 하니까 제가 요 앞서 이제 이 세미나에서도 그 유인물로 나눠 드렸을 텐데, 그 자료에 좀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요거는 똑같은 작업을 20대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 선거에서 개표기, 개표 상황표를 전부 해봤더니, 거기도요, 개표기 조작으로 9.11, 개표기 조작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수개표로만 했다면 9.11%로 이겼을 것이고, 또 사전선거 인수를 부풀렸다. 그래서 당일 수개표만을 적용하면은 18.32% 차이로 이겼을 것이다. 예? 근데 지금 0.7%로 이긴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여간 18.32%, 뭐 이때 정상적으로 치러졌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그 이전에 총선에 부정선거가 뭐 드라이브를 걸고 수사를 하고 했겠지만, 이 0.7%라는 거에 좀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거의 5%예요. 170만 표 수개표한 것만 가지고 하면 9.11%. 당일 투표한 게 중에 수개표된 숫자만 가지고 하면 그것만 해도 2.6%. 그걸로 이 득표율을 계산한 거 보니까 총선보다도 훨씬 더 타당성이 있는 거죠. 제가 저런 작업을 쭉 하다가 저는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게 이 수원정 사례거든요. 수원정이 보면 기계에서 한 거랑 사람이 분류한 거랑 합쳐서 이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수원정에는 관내, 당일, 뭐, 우편, 제외선거 다 할 거 없이 하여간 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투표소의 그 투표수를 여기 기계에서 분류한 숫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제일 약한 고리다 생각을 해서 고발을 했는데, 이거 숫자 잘못 적게 2240 그러니까 59장을 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으니까 그 숫자가 2241표인가 그런데, 그거를 입력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 입력했다고 하고, 그거를 팩스로 보낸 거랑 사람이 입력한 거랑을 비교해야 되는 경기도 선관위의 담당자도 잘 모르겠다. 나는 정확하게 입력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내주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걸 감독해야 되는 선관위 직원도 교육은 했는데 저 친구들이 제대로 입력하는지는 확인 먼저 못했다. 전부 그런 진술을 받아냈거든요. 다 자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실수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니까요. 여기서는 제가 뭐 이 조작이다 어떤가를 떠나서 이런 사례를 방지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이제 숫자가 크니까 수원정만 얘기했는데 나머지 3군데가 또 있습니다. 숫자를 얘들이 개표상황표에 1, 2를 고쳤는데 그거를 반영 안 하고 입력이 된 데가 수원정 말고도 3군데가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4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이건 정말 시급하게 바로잡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쭉 이렇게 개표 상황표 집계가 끝나면 이거를 위원장이 다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고 공표하면 그게 법적으로 그 사람의 득표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지금 절차로 따지면 선관위원장이 다 도장 찍은 다음에 그 뒷자리에 앉아서 기록석에서 입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입력한 거를 경기도 선관위에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차를 그대로 놓고는 우리가 앞으로 뭐 대만식처럼 개표한 데서 투표한 데서 개표하자? 말짱도루묵이에요. 다 아무리 열심히 해서 정확하게 분류하면 뭐합니까? 그 뒤에서 전산 입력을 잘못해버리는데. 예? 그래서 저는 위원장의 업무 범위 내에다가 그 입력된 내용과 실제 개표 상황이 대조되는 것까지를 위원장이 확인하고 놓도록 개선해야 된다. 그거는 뭐 반드시 그렇게 되는 내용이고요. 요 QR코드에 숨겨진 숫자 비밀도 요 QR코드를 읽어보면 이런 숫자가 쫙 있습니다. 요거는 제 구독자분께서 선관위에 질의해가지고 나온 내용인데 맨 마지막에 투표용지 교부수가 요 QR코드 안에 숫자가 들어있어요. 교부수가. 저도 선관위에서 문의를 해봤는데 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입력을 해야만 개표기가 가동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투표소의 숫자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개표기로 돌리기 위해서는 투표용지 교부수가 얼마인지를 입력을 해야 개표기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개표기 조작을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들어갈 거니까 너는 어느 비율로 조작해라 하는 거를 넣기 위한 이게 키값이 아닐까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숫자는 어디서 필요하죠? 개표 결과가 다 집계가 되고 난 다음에 표로 나온 게 2575표인데 그러면 교부된 수랑 비교해서 적네 맞네 표가 늘었네 줄었네를 판단하는 게 마지막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마지막 과정에 필요한 숫자인데 이게 왜 개표기 조작하기 전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고요. 이것도 결국 개표기 조작 얘한테 뭔가 기준값을 주기 위해서 넣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요거는 제가 첨부한 유인물에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비례대표가 용지가 크기도 하고 분류할 후보도 많고 또 12시 넘어간 데도 많고 하니까 비례대표 선거에서 뭔가 이 투표용지 교부한 숫자하고 투표수하고 차이가 나야 될 것 같잖아요. 더 많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 10만 표당 지역구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교부한 숫자하고 투표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10만 표를 비교해 보면 22.6표가 지역구 선거에서는 차이가 나고 비례대표에서는 12표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결국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유일한 차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구 선거는 개표기로 했고 비례대표는 수개표했다.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표기가 부정확하다는 증거, 뭐 빠르지 않다는 증거 이거는요. 이것도 뭐 시간 조금만 설명하면 되니까 하죠. 부정확하지 않다는 거는요. 얘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표기를 한번 돌려서 작업을 했는데 뭐 이미지 스캔이 안 됐대나 뭐 어쨌거나 아니면 또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가 차이가 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기계로 분류를 다시 해요. 개표기를 다시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한 게 제가 확보한 표 중에는 43개의 서류가 있었는데 개표 상황표가 중복되는 게 43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43개 중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계가 뭐 0.1% 오류율이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다 거의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두 개가 틀리는 게 정상이죠. 근데 43번을 재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번만 이 숫자가 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가 공주 옥산면 같은, 부여 옥산인가요? 여기 보면 처음 6시 57분에 했을 때는 236, 191, 4. 그래서 뭔가 이상해. 다시 돌렸더니 189, 189, 4. 이것도 이상해. 다시 돌렸더니 233, 192, 4. 이렇게 나와. 네? 그러니까 돌릴 때마다 이 다른 숫자라고 하는 게 이런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얘기죠.
그나마 일치한다는 사례 한 건도요, 이 시간만 달리 놓고 그냥 숫자만, 왜냐면은 요 얘들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했다는 거야. 예? 그거 수정한 거, 그거 한 건 빼고 나면 다 틀려요. 더 빠르지 않다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열심히 입력하고 있으면 전국의 숫자를 다 입력해서 한번 이걸 뭔가 크게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전에 설명을 할 때는 이 개표기에는 31명이 작업을 하고, 수작업은 26명이 했다고 해서 인시로 비교를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된 거니까, 강화군에서는 몇 명이 참여했는지, 옹진군에서는 몇 명이 참여했는지 확인이 안 돼서 그냥 똑같은 500표를 처리하는데 여기는 12분가량 걸렸고 여기는 수개표 한 데는 19분가량 걸렸다. 요걸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전체로 따져봐도 옹진군 전체의 기계로 한 데는 8.8표가 분당 8.8표가 나왔고, 전체로 봤을 때 그 수개표 한 데서는 분당 17표 정도가 나왔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하여간 요것만 놓고 보면은, 그런데 좀 사례가 너무 한 건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렇다면 내가 한번 보여주지 그러고 전국적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이고야 거의 10분 가까이가 오버되네요. 그래서 뭐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게 개표기가 조작에 사용됐다 안 됐다 하는 거를 지금까지는 그 헌법소원을 통해서 개표기를 사용하지 위헌이라고 소송을 냈었는데, 그거는 그 개표기에 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뭐 각한가 기각인가 됐거든요. 그거 말고 저는 이게 사람이 하는 거,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개표기를 사용하는 이유로 얘기하는 게 정확하고 빠르다 사람보다. 그건데 저는 그 논리를 한번 깨부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취합이 되면 정말 정말 빠르지 않다는 게 나오면, 그것만 해도 이런 빠르지 않은 기계는 사용할 이유가 없다 그러고 뭐 무슨 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자료는 준비하고 지금 집계를 하고 있고요. 뭐 제가 한 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저 오프라인에 있던 그 아날로그 자료를 전부 지금 입력을 해서, 이거 정말 부담됩니다. 제가 혼자 갖고 있다는 게. 그래서 어쨌든 기왕 시작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법적이든 뭐 시위 현장에서건 얘기를 하실 때 뭔가 이 개표 상황표랑 관련해서 뭔가 의심이 가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고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제가 힘 닿는 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뭔가 더 로데이터가 필요하다, 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보강하는 작업 뭐 이런 쪽으로 치중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제 소망은 이런 거 다 끝내고 제가 현업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좀 뭔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져.